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했던 마지막 화면이죠.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로 유지가 돼서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 먼저 지난주와 그 전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 아직 그 과제가 있는 줄을 모르는 학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은 다 시청한 걸로 나오는데 과제를 내지 않은 학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 4월 2일과 9일 두 번에 걸쳐서 과제가 있었죠. 그래서 매는 메일로 보낸 것이고 쪽은 쪽지로 보낸 것입니다. 혹시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학우가 있다면은 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1학년 학우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여준 화면은 목요일 1, 2교시 수업에 해당하는 과제 내역입니다. 목요일 5, 6교시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화면에서 자기가 과제를 낸 것이 확인이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쪽지보다는 메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과제를 낼 때 단순하게 그냥 워딩만 해가지고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A4 용지에 직접 써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보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테니까 워드로 치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혹시라도 뭐 쪽지로 보내도 보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쪽지의 경우에는 제 계정의 아랫부분에 있는 계정으로 보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이미 이제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 마지막 화면에 액체의 부피 측정에 사용되는 몇 가지 기구에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제 끝을 맺었는데 용법 어떤 데에 사용한다 하는 것이 이제 기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기구 이름은 얘기했죠. 이것은 눈금 실린더고요. 뭐 예전부터 사용되던 이름이 있어서 메스 실린더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가능하면 눈금 실린더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펫, 세 번째는 뷰렛, 마지막에는 아래 영어로 나와 있지만 부피 플라스크 이렇게 되겠죠. 눈금 실린더는 간단하게 액체나 아니면은 고체. 물론 이 고체는 그 액체에 녹지 않는 그러면서 액체보다 밀도가 큰 고체의 경우에 액체나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피펫은 일정량의 액체를 옮기는데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기는데 사용한다. 우리가 원하는 양의 액체를 2.3ml 이런 식으로 옮기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뷰렛은 이건 이제 실험 과정에서 쓰이는 건데 이 뷰렛은 적정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부피를 측정하여 어떤 용액의 농도를 구한다, 결정한다 하는 뜻의 단어인데 적정 실험에 사용한다. 어떤 반응이 완결되는데 반응물이 몇 밀리리터 사용이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쓰는 실험 기구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피 플라스크는 적정과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얘는 정해진 농도, 농도라기보다 정해진 부피 에만 쓰는 기구예요. 여기 보면 눈금이 하나만 이렇게 달랑이 있죠. 이제 이 각 그 크기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250ml 부피 플라스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체를 바닥에서부터 쭉 부어서 눈금까지 딱 채우면 이 부피가 250ml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사용하느냐, 정해진 부피에만 이제 부피의 액체를 담을 때 사용하지만 이거는 표준 일반적으로 용액의 제조, 표준 용액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 실린더는 참고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오픈된 일반화학 책에 있는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항상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할 때에는 이 책에서 어디에서 다운받았다라고 이제 명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알려준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이 그림을 봐도 좋고요. 아니면 좀 더 아래 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봐도 되겠네요. 이런.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강의 듣다가 혹시라도 졸려올 때 하나 들려주려고 했던 게 지금 막 작동이 됐네요. 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눈금 실린더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거나 고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만약에 액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요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액체를 눈금 실린더에 이렇게 담았을 때 나오는 이 양이 몇 밀리리터인가? 지금은 한 11, 2, 3, 4, 5, 13과 14의 중간쯤 모양이죠. 13.5ml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액체는 그냥 눈금 실린더에 담아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어떤 고체, 여기는 하여튼 물에 잠기는 고체이면서 녹지 않는다 하는 가정이 있겠죠. 이 모양이 불규칙하니까 이제
적절한 그 뭐 원기둥도 아니고 부피 크기가 마땅치가 않죠. 이럴 때 부피를 재고 싶으면 얘가 충분히 잠길 만큼의 물을 담가서 액체의 눈금을 부피를 측정하고 조심스럽게 이 물체를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충분히 잠기게 되면 가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그때 이제 21, 2, 3, 22와 23 사이에 22.4라고 여기 읽혔으니까 22.4ml다 하는 걸 읽으면 결국은 이 고체의 부피는 얼마냐? 22.4에서 13.5. 고체가 잠기면서 액체가 늘어난 게 읽히는 거니까 얘를 빼서 22.4 빼기 13.5 그럼 얼마인가요? 8.9ml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액체의 부피도 잴 수 있고 액체에 잠기는 녹지 않는 고체의 부피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피펫인데 다른 이 세 개의 이 기구들은 액체를 담을 때 그냥 깔때기 같은 걸 이용해서 위에서 이제 그냥 두면 넘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깔때기를 사용하는 게 물론 좋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깔때기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입구가 넓은 경우에는 충분히 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그렇고요. 뷰렛이 약간 이제 좁아서 직접 붓기도 하고 깔때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워낙 그 액체 담는 용기 만약에 비커다 그러면은 비커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이제 액체를 따를 때에 이렇게만 넓게 흐르지 않도록 좁게 따라지도록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으니까 웬만한 액체들은 깔때기 없이도 그냥 충분히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액체를 이동하는 피펫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일단 이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아래는 더 좁아요. 그래서 위에서 액체를 부어가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피펫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검색 사이트를 볼까요? 음, 자, 피펫으로 검색을 하면 여긴 좀 고가의 피펫들만 나와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자주 쓸 수 있는 게 아래쪽에 있네요. 자, 이쪽에 보면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짧네요. 이렇게 눈금이 있는 것이 이제 뭐몰 피펫 또는 눈금 피펫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가운데가 볼록하게 생긴 거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줬던 거 그런 것이 이제 홀 피펫이에요. 검색이 그렇게 제대로 보여지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는 홀 피펫. 그 다음에 몸체는 마치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는 요런 그 입구 아래쪽에는 이렇게 좁게 생긴 거 이것이 이제 눈금 피펫 어디 그 피펫 파는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설명에
몰 피펫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눈금 피펫 또는 몰 피펫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액체를 이동할 때 쓴다고 했는데 이동하는 게 사용하는데 약간 좀 요령이 필요한데 만일 우리가 이제 염산이 이렇게 진한 염산이 담긴 병이 있고 여기 이제 비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적당히 들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진한 염산이에요.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쪽에서 염산을 5.5ml를 옮겨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피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펫이 이제 5.5니까 이렇게 생긴 여기 이제 눈금이 쭉 있겠죠. 0부터 10ml까지 있는 액체를 정확하게 5.5를 담아도 돼요. 5.5만큼 담아서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때 이 염산이 상당히 몸에 위험한 그런 치약인데 얘를 정확하게 5.5ml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담을 때 쓰는 기구 이름이 필러라고 있어요. 필러. 고무공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생긴 게 있는데 좀 더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게 고무공처럼 생긴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고무공처럼 이렇게 불룩한 그 몸체가 있고 다 고무로 생긴 기구입니다. 여긴 빈 공간이죠. 그래서 요 기둥이 이제 다 뚫려 있는 건데 중간에 쇠구슬이 박혀 있어 갖고 통로를 막아놨어요. 이 쇠구슬 있는 부분을 쥐어 짜서 누르면 틈이 생겨서 외부랑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여기는 잘못됐네요. 요거는 아니고 여기에 얘는 아닙니다. 고무관에 쇠구슬이 박혀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누를 때마다 열리고 가만히 놔두면은 닫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피켓을 여기다가 꽂아서 적절하게 고무의 탄력과 이 버튼을 이용해서 액체를 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A라고 써 있고, 여기에는 E, 여기에는 S라고 써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제 A는 뭐, 무슨 단어의 앞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 동영상으로 이 필러를 이용해서 액체를 옮기는 사용법을,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검색을 잘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이 필러의 사용에 대한 거를 낼까 합니다. 후반부에 과제는 알려드릴게요. 그림은 하나지만 홀 피펫과 눈금 피펫이 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측정 값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뭐 계산도 때로는 필요하고, 뭐 그런데 배우기 전에 먼저 어,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음, 밑에 있는 accuracy는 정확성, 위에 있는 precision은 정밀성, 정밀도, 정밀성 이렇게 표시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 정밀하다, 정확하다 거의 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과학에서 정확도와 정밀도는 약간 제가 다른 겁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정확성은 측정한 값이 얼마나 참값에 가깝냐 하는 거고, 정밀성은 측정한 값들이 예, 서로 얼마나 이렇게 모여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현성이라 그래요. 재현성. 다시 측정을 해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정밀하다 얘기를 하고, 다시 측정해도 앞에 측정한 거와 좀 이렇게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정밀하지 않다 그래요. 이 아무리 정밀해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성과 정확성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또 일반학 책을 보죠. 자, 이게 이제 아마 모양으로 봐서는 사격할 때 표적에 총알이 박힌 총알이 이제 맞은 그 표적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총을 새로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총이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게 시범으로 0점 조정을 하는데 그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뭐 좋은 거는 A번이겠죠. A번. 정중앙에 세 발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중앙에 세 발이 그대로 몰려서 맞았으니까 이거는 정확하다. 이 나머지 두 개는 보니까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명중하지 못했으니까 중앙에 맞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거는 참값에 가까운 거. 근데 정밀이라는 거는 아까 재현성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측정값들이 얼마나 잘 몰려 있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발을 쏠 때 어디 맞을 걸로 예상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뭐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어디 맞겠죠. 두 번째도 약간 넓긴 하지만 요 근처로 맞을 것이 예측이 돼요. 세 번째는 좀 감당이 잘 안 되죠. 이 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측정 값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정밀하지 않다. 좁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은 정밀하다. 근데 이제 정밀한 것 중에 정확한 것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밀도에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정밀, 얘는 정밀하지 않은 거, 얘는 정밀한 거.
둘 다 부정확하다는 거에는 같지만 하나는 정밀하고 하나는 정밀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B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 정밀하지 않은 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둘 다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밀해야 되고 정밀한데 정확하지 않은 거는 뭔가 일정한 패턴으로 실수가 있었거나 기계가 일정한 방향으로 뭔가 좀 잘 안 맞았거나 뭐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정밀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는 뭔가 원인만 잘 찾아내면 정확하게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건지 잘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얘는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죠? 다음에 했을 때도 어디쯤 어느 숫자 정도 나오겠다 하는 게 예측 가능하면 정밀하다. 정밀한 것 중에서 참값에 거의 가까이 있으면은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에라라고 하는 거는 오차인데 참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왜 참값 벗어나는 상황을 말하는데, 아까 말한 그 BC의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계통적인 오차하는 거는 정밀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네, 랜덤 에러라고 하는 거는 정밀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거. 같은 오차지만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랜덤 에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오차를 줄일 수가 없는 이 아주 좀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에러고 이 계통적인 시스템 오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숙달된 조교가 옆에서 만약에 관찰을 했다 그러면 뭐 어디를 손봐라 하면은 언제든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오차다.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어떤 측정과 관련된 운동 같은 걸 할 때 이런 그 오차를 보이면 안 되겠죠. 항상 일정한 자세와 마음을 가다듬어서 정확해야 하는데 정확하지 않더라도 집중이 돼서 정밀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 매우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측정 값에 대한 그 읽혀진 숫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죠. 예전에 이제 혈압을 측정한 거예요. 혈압이 좀 높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높다는 거는 이 수치보다도 이제 많이 높은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약으로 이제 조절이 된 상태겠죠. 자, 아까 실수로 나왔던 거. 최근에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데 아까 그것은 손목에다가 감고 이렇게 눌러서 디지털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좀 더 IT 기기가 이제 좀 세련돼서 핸드폰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감도 깰 겸
어, 정신없이 그냥 졸면서 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란 학우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최고 혈압이 123, 그 다음에 최저 혈압이 80, 네, 이제 맥박이 79. 왜 자꾸 옮기지? 이 화면은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음, 이게 123, 80, 79가 정확한 것이냐? 우리는 디지털 측정기기 때문에 에, 여기서 지금 123, 80, 79가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것처럼 혼동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면 자, 사진을 보여주는 김에 하나 미리 띄워놨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실험을 하다 보면 계산을 할 때가 있는데 자기 폰에 있는 그 좋은 계산기를 활용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산기 자체, 폰 자체에 이제 계산기라는 게 있죠. 그 계산기가 보통은 이제 사치 연산 정도만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기를 가로 모드로 해서 넓게 보이기로 하면은 좀 공학용 계산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수나 로그나 삼각함수 등등이 계산이 됩니다. 네, 좀 더 이 공학용 계산기를 이제 앱을 이용하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계산기를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여러 가지를 검색해서 찾아본 결과 가장 쓸만하다 하는 것이 이 지금 요 계산기입니다. 음, 이미 올라가 버렸네요. 하여튼 그 뭐 이 앱을 이제 설치하는 화면에 가서 검색을 해서 요런 이름을 쳐서 하면은 뜰 거예요. 얘를 이제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한 광고도 뜨지 않고 분수 계산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또 배워야 되냐면 자, 지난번에 보여줬던 화면 중에 하나인데, 집에 있는 체중계로 이제 몸무게를 쟀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73.01이 나왔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는 체중계가 집에 있는 걸로는 흔하지 않은데, 집에는 보통 한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죠. 뭐 73.5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 몸무게가 만약에 고정돼 있고 저울이 정확하다면 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되는 체중계에 올라가면 얼마로 나올까? 당연히 73.0이겠죠. 이 아랫자리는 반올림에서 처리가 될 테니까. 또 체중계로 잰 것이 3.0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먼저 측정을 했는데 73.0이 나왔다. 그러면 한 자리 더 측정이 되는 걸로 하면 얼마가 나올까 예측을 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아까처럼 73.1이 나올 수도 있고 73.4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 좋게 72.5도 나올 수 있어요. 체중계가 정확하다고 하면
이 경우엔 73.1이었겠지만, 그래서 어떤 체중계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표시된 어떤 측정 값이 있다고 하면 73.0이라고 만약에 측정이 됐다고 하면 실제 몸무게는 얼마일까 추정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12.5 이상 73.5 미만의 내 몸무게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아마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이렇게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숫자에서 반올림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 프로그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73.0이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내 몸무게가 존재하는 구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마치 통계에서 그 실내 구간 표시하는 거랑 좀 약간 비슷한데 그렇지 않고 73으로 표시됐었다. 그러면은 내 몸무게가 실제로 존재하는 구간은 72. 아이고 어떻게 됐나? 5 이상 이게 여기에 해당되네요. 몸무게가 73.5 미만. 이 경우에는 잘못 표시했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72.95 이상 몸무게가 73.05 미만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0이 들어가는 바람에 잠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자 다시 정정을 할게요. 13.0으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실제 몸무게가 요 아래 0.05에서 모자라는 거와 남는 거 사이에 있는 거죠. 경계선은 아래쪽에는 등호를 붙이고 위에는 빼면 됩니다. 73으로 읽혔다 그러면 70 이제 요 아래 0.5를 빼고 더한 걸 생각하면 되죠. 12.5 이상 73.5 미만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73.0이나 73이나 일반인들이 뭐 생각할 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측정 값에서는 뭐 아무리 정확한 측정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73.0하고 73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정밀도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73.0은 요 범위 안에서 측정이 된 거고 73은 이 범위 안에서 측정이 된 거잖아요. 10분의 1만큼의 이 넓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정밀한 거고 얘는 덜 정밀한 거다. 요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를 또 프로그램을 띄워볼까요? 원래 띄워져 있었는데 녹음하기 전에 자,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수학과 관련된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얘기만 조금 더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루트 3,0이라고 있습니다. 원점도 하나 있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선분을 긋고 이 선분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이 모니터에 있는 눈금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 길이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얼마로 보이나요? 쉽지 않은 상인데 점이 너무 커서 자, 예. 자, AB의 길이, 자, 요 끝점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요 격자를 보면 한 칸이 1이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은 우리가 가까운 쪽으로, 이제 아까 디지털로 읽히는 경우 생각하면 마지막을 반올림했다는 얘기는 가까운 눈금으로 읽었다는 얘기인데, 가까운 눈금으로 읽었다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1, 2, 3. 뭐, 1하고 2 사이지만 2에 가까우니까, 뭐, 2라고 읽히겠죠. 그쵸? 땡겨서 읽는다고 하면, 그런데, 1하고 2 사이라고 했는데, 1하고 2 사이를 또 10등분해서 소수 0.1까지 읽는다고 하면, 1.7과 1.8 사이인데, 7에 가까우니까 1.7이라고 읽힐 거예요. 근데 1.7하고 8 사이도 또 10등분을 해보면 1.7하고 1.8 사이를 10등분하면 1.73 약간 넘는 거죠. 1.73으로 또 읽힙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점 하나가 더 쓰여진다는 얘기는 그 숫자들이 놓이는 범위가 이제 1.73이면은 이제 725와 735, 요 사이에 놓이는 거고, 덜 읽히면은, 아까 말한 대로 1.65와 1.75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제 새로운 측정을 시작할 때, 소수점 한 자리가 더 읽혀진 게, 이 폭이 10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만큼 정밀하다는 거와 정확하다는 것에는 꽤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숫자에 대한 이제 뭐 유효 숫자 개념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음, 자, 오늘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과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피펫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필러를 쓰는데, 필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구식 필러가 어, 고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기구가 있다고 했고, 여기에 쇠구슬이 박혀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눌러서 액체를 담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과제는 이렇게 생긴 필러의 사용법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 A, 여기에 E, 여기에 S라고 써 있는데, 이 알파벳의 그 의미는 뭘까? 뭐를 줄여서 앞자를 써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거와 간단한 사용법을 여러분이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힌트를 준다고 하면 이제 필러니까 피펫 사용법 해서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개가 뜨는데 거기 이제 내가 보니까 1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바로 안에 1인칭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동영상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 화면들은 막 띄워서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제 말도 막 끊기고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